네, 이제 30강입니다. 1910년대 독립운동,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어떻게 싸웠는가를 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후로 나눠서 볼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저항했는지 볼 겁니다. 먼저 국내에서 어떻게 저항했는지 볼게요. 국내는요, 사실은 이 두 조직이 일본을 향해서 저항의식을 내세웠다. 이게 두 개 나오는데 이 두 개를 잘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는 대한독립의군부고 두 번째는 대한광복회입니다. 대한독립의군부, 의군부, 의군은 의병이란 뜻이에요. 이거 뭔가 옛날에 의병했던 사람들이 다시 모인 것 같아요. 사실 임병찬이 모인 겁니다. 임병찬 어디서 나왔었죠? 그치, 을사병에서 을사병 하면 뭐 최익현, 임병찬, 민종식, 신돌석 뭐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중에서 임병찬, 을사이격 때 순창, 고추장, 순창에서 의병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임병찬이에요. 근데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임병찬이 주직한 것이 바로 대한독립의군부입니다. 고종이 임병찬 선생, 임병찬 장군 의군부를 만드시오 그래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여기서 한 게 바로 복벽주의래요. 와, 이거 어렵다. 복벽주의. 대한독립의군부의 목표는 복벽주의입니다. 복벽주의의 이 복은요, 회복한다 이런 뜻이에요. 벽은 왕이에요. 왕을 회복한다. 대한제국을 다시 세우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종이 그 밀지를 준 거죠. 고종이 대한제국 좀 다시 살려주세요, 임병찬 장군, 이렇게 말한 거죠. 그 대한독립의군부가 했던 아주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국권 반환 요구서. 이게 도대체 누구한테 반환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총독부한테. 그러니까 의군부가 대놓고 가가지고 총독부한테 국권 내놔! 이렇게 이제 말하려고 했는데 지도부가 체포됐어요. 발각돼가지고. 그래서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하려고 했던 게 어디냐?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두 번째는 대한광복회인데요. 이건 이제 박상진을 중심으로 한 건데 이거는 뭐 의병계열과 계몽운동계열이 종합적으로 다 모여서 만든 것이 바로 대한광복회입니다. 박상진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박상진 약간 다혈질? 좀 무서운 사람 그래요. 그래가지고 친일파인데 부자인 사람들을 찾아가요. 가가지고 박상진이 이렇게 말해요. 3,725만 원 내놓으세요. 정확하게 숫자를 말해요. 그런데 그 친일파들이 당황해가지고 그 도대체 누가 계산한 건가요? 그러면 박상진이 그래요. 내가 계산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내놓지 않으면 죽여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여기 나오는 장승원, 박용화 뭐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친일파 부자, 친일부호라고 그래요. 친일부호를 당시에 많이 처단했죠. 근데 이 대한광복회는 왜 이렇게 돈이 많이 필요했던 거예요? 사실 뭐 저기 남만주, 북만주, 만주 지역에다가 사관학교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학교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 그러니까 이제 돈이 필요했던 거죠.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것은 대한광복회가 최종적으로 이루려고 했던 나라는 바로 공화정의 나라입니다. 공화정? 이게 뭔 뜻이지 또? 공화정. 여러 사람이 화해해서 정치한다. 이거는 의회를 만들어서 정치하는 걸 우리가 공화정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뭐 공화정이죠? 네네. 공화정을 목표로 한 것이 바로 대한광복회입니다. 예전에 그 신민회라는 거 기억나세요? 네. 신민회가 공화정을 처음으로 주장했는데 신민회 이후에는 대한독립의군부 말고는 다 공화정이에요. 의군부는 뭐예요? 저 위에 의군부는 왕을 세우자, 왕을 회복시키자, 복벽주의죠? 예. 의군부만 복벽주의고 신민회부터 신민회 이후는 다 공화정이에요. 다음 장. 이제 국외로 가봅시다. 해외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싸웠는가. 사실은요. 1910년부터 1920년까지 10년 동안은 제대로 뭔가 하기는 좀 어려웠어요. 뭔가 전쟁을 하기보다는 전쟁 준비를 하는 건데요. 말하자면 이제 뭐 학교 만들고 삼터를 만들고 그리고 군대를 만들고 정부를 만들고 뭔가 막 만드는 준비하는 시간, 그게 바로 10년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림을 잠깐 볼게요. 제가 그림 한번 그려봤는데요. 이게 보시면은 이 위쪽이 바로 만주 지방이에요. 근데 만주도 여러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렇게 흘러가는 강이 요하거든요. 요하, 야우허, 류하. 예. 거기에 서쪽을 우리가 이제 서간도라고 그래요. 서간도. 아니 거기 동쪽을 서간도라고 그래요. 요쪽을 이제 요동이라고 하는데 요동에서 조금 더 가면 서간도라고 그래요. 이게 좀 경계는 좀 명확하지 않죠. 어쨌거나 만주의 서쪽을 서간도라고 그래. 그럼 이제 만주의 동쪽은 동간도라고 해야 되는데 보니까 북간도라고 했네. 아, 동간도는요 더 동쪽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고 우리 역사와도 관련이 없어요. 이게 좀 어려운데 이게 백두산이거든요. 백두산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에 있는 만주를 서간도, 동쪽에 있는 간도를 북간도 이렇게 말해요. 근데 더 동쪽으로 가면 사실 러시아 땅이 나와요. 그게 바로 연해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경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에도 벌써 세 개를 나눌 수 있는 거야.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 미리 우리가 좀 살펴보면 서간도 지역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들은 신흥강습소라는 걸 만들었대요. 이 서간도에는 요 즈음에 삼원보라는 지역이 있었거든요. 뭐라고요? 삼원보. 예, 서간도에 삼원보라는 독립운동 기지에 만든 그런 신흥강습소가 있었어요. 신흥강습소? 신신신? 옛날에 신민에 있었잖아요. 신민에? 맞아요. 그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신민의 사람들이 만주 지방으로 올라가서 서간도 삼원보 지방에 만든 것이 바로 신흥강습소입니다. 신흥강습소 뭐 하는 곳 같아요? 신흥강습소 댄스인가? 말만 그렇게 써놨지 사실은 이게 사관학교예요. 군사 교육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름을 바꾸면 신흥무관학교가 되는 거예요. 또 이쪽을 이제 북간도라고 하는데 이쪽 지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은요, 이 북간도 지방에서 여러 전쟁이 있었고 여기에 군대도 많았었어요. 독립운동 단체들이 여기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북간도에 있는 그 군대들이 이 두만강을 거쳐서 아래로 내려오면 나라를 되찾는 거죠. 그래서 이쪽 지역에 많았다니까. 이쪽 지역에 만들어진 학교가 서전서숙이에요. 서전서숙 학교 이름인데요. 서전서숙이라고 했으니까 뭔가 숙으로 끝났으니까 저기에 교장 선생님은 숙장이라고 부르게 숙장. 서전서숙의 숙장은 바로 이상설이라는 분이었어요. 또 중강단인데 중강단은요, 이거는 이제 대종교의 만주 지부와 같은 게 바로 중강단이에요. 대종교? 대종교는 뭐죠? 일제강점기 직전에 1909년에 단군을 숭배하는 아주 민족주의적인 종교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바로 대종교인데, 그 생기자마자 일제강점기가 되고 아주 일제 탄압이 심하니까 대종교도 만주지방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종교의 만주지부가 바로 중강단이에요. 이것도 북간도에 있었고요. 연해주로 가게 되면요, 연해주에는 이런 게 있네요. 이 말이 좀 비싸. 연해주의 신문은 뭐예요? 해주 신문이 아니라 뭐예요? 해조 신문이네, 그치? 해주 신문은 연해주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연해주에는요, 권업회라는 단체도 있었는데 권업회도 신문을 내거든요. 권업신문. 그래서 해조 신문, 권업 신문. 신문 얘기는 이쪽 연해주 쪽에서 주로 나와요. 사실 이 권업회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 권업회가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임시정부. 근데 임시정부라고 하면 잘못하면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랑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망명정부라고 부르는데요. 그게 바로 대한광복군 정부입니다. 권업회가 이 정부를 만들었어요. 이 정부의 대통령이 있죠. 그게 누구냐면 이상설이에요. 아까 우리 분명히 서전서숙의 숙장이 이상설이라며. 근데 왜 갑자기 북간도에서 연해주 쪽으로 와서 대한광복군 정부의 정통령 대통령이 된 거예요? 사실 이상설은 서전서숙의 숙장으로서 애들을 가르치고 있다가 잠시 네덜란드 헤이그에 가서 헤이그 특사 파견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이 바로 연해주예요. 그래서
여기 북간도의 지방에 있다가 해그 갔다가 북간도로 돌아온 게 아니라 연해주로 돌아왔다고요. 나중에 이상설 한번 정리해 봐야겠어요. 그렇죠? 예.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밑에 있는 그 상하이 쪽인데요. 상하이 쪽에서 생긴 독립운동단체는 신한청년당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역 문제가 많이 나와요. 독립운동단체는요, 어느 지역에서 있었던 단체인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신한청년당은 상하이 쪽이라는 거 알아둡시다. 또 하나 알아둬야 될 지역은 바로 미주 지역인데요. 미주라는 것은 뭐 미국, 캐나다, 심지어는 뭐 태평양 지역의 하와이 이런 데가 다 미주인데요. 여기 만들었던 것은 대한인 국민회,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있었고요. 대조선 국민군단은 하와이에 있었던 건데 이런 것들은 미주 쪽으로 봅니다. 이것을 이렇게 구분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공부할 거예요. 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는요, 서간도가 나왔어요. 서간도. 서간도는 백두산의 서쪽에 있는 게 서쪽 만주 서간도예요. 거기에 있었던 독립운동 기지의 명칭은 삼원보입니다. 기억이 나시죠? 서간도의 삼원보. 여기로 올라간 것은 신민회 소속들이 거의 다 올라갔어요. 신민회가 백오인 사건으로 1911년에 해체되고 나서 이들이 아예 없어진 게 아니라 서간도 지역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경학사라는 뭐 단체를 만들고 그 경학사에서 다시 또 사관학교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사관학교의 이름이 바로 신흥강습소입니다. 그러니까 신흥강습소라는 말은 결국 서간도 지역에서 쓰는 말이에요. 지역과 단체의 명칭을 잘 연결시키시면 돼요. 그 다음은 북간도입니다. 북간도는 백두산의 동쪽 지역의 만주 지방이에요. 북간도. 이 지역에 아주 사건이 많아요. 이런 거 있죠. 봉오동 전투. 이게 뭐 예전에 영화도 있었는데 그죠? 봉오동 전투. 예. 홍범도 장군의 봉오동 전투. 이게 북간도 지역이에요. 또 김좌진 장군의 청산리 대첩. 이것도 북간도 지역이에요. 봉오동 청산리 대첩 이런 걸로 아주 독립운동가들이 일본인들을 많이 살상했어요. 봉오동 전투로 한 일본 군인을 한 150명 정도 죽였고 청산리 대첩은 심지어는 일본 군인을 1200명을 죽였다고. 엄청 죽였죠. 그래서 일본이 그 보복으로 우리나라의 민간인을 학살합니다. 당시에 북간도 지역에 있던 민간인 10,000명을 죽이는 사건이 바로 간도참변인데요.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북간도 지방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게 되면 이게 다 북간도 지역을 일단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독립운동 단체는 뭐냐라고 물으면 그때는 이런 것들이죠. 일단은 서전서숙. 이거는 일제강점기는 아니고 아직은 1906년에 만든 건데요. 1906년에 서전서숙이라는 거 만들어졌죠. 누가 만들었다고요? 이상설. 예. 이상설이라는 분이 만들었는데 여기 이상설이 있죠? 이상설. 이상설이 서전서숙에서 애들을 막 가르치고 있는데 갑자기 고중에서 연락이 왔어요. 네덜란드 해그에 갔다 오시오. 그래가지고 해그의 특사로 파견되었다가 갔다 왔죠. 예. 북간도의 독립운동은 또 대종교의 만주지부와 같은 이 중강단을 중심으로 전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강단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면 북간도 지역이에요. 밑에 것도 결국 중강단에 대한 얘기인데요. 대중교 세력들은 북간도에서 중강단을 결성해서 항일투쟁을 전개했다. 결국 두 개만 하시면 되겠다. 그죠? 예. 서전서숙, 중강단. 이 그림에 있네요. 그죠? 서전서숙, 중강단. 이게 바로 북간도에 있는 단체입니다. 그 다음에 보실 부분은 중국 상하이인데요. 상하이에는 신한청년당이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이 단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신한청년당이 1918년에 생겼는데 그 다음에 이름을 바꿔요. 뭘로 바꾸게요? 신한청년당이 이름을 바꾼 게 상하이 정부입니다. 상하이 정부에 여러 임시정부가 합쳐져가지고 통합정부로 만들어진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결론. 신한청년당은 임시정부의 전신이에요. 이게 발전되어서 임시정부가 된다고.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신한청년당이 발전되어서 결국 임시정부가 됩니다. 기억을 하고 계세요. 근데 보니까 신한청년당은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을 파견했대요. 파리 강화회의는 뭐지? 뭐 파리니까 일단 프랑스에서 열렸겠네. 이게 바로 1차 대전의 마무리 회의입니다. 여러분, 어떤 작은 전쟁의 마무리 회의도 이게 상당히 심각한데, 이 1차 대전의 마무리 회의는 2년에 걸쳐 있었어요. 거기에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에 프랑스어를 잘하는 김규식이 간 거예요. 김규식 5개 국어를 잘했거든요. 김규식이 파견이 되었다. 잘 보세요. 근데 김규식이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됐습니다. 어디 소속으로요? 신한청년당. 근데 신한청년당이 나중에 뭘로 바뀐다고요? 임시정부. 김규식이 파리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파리 강화회의에서 막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기의 소속이 바뀌었어요. 신한청년당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소속으로 바뀌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김규식이 임시정부에서 처음으로 외국에 파견한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고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김규식한테 처음으로 외국에 나간 사람이군. 외교부 장관 할래요? 그래가지고 초대 외무총장이 된 사람이 바로 김규식입니다. 신한청년당의 김규식은 파리 강화회에 가서 독립청원서를 제출했어요. 많은 나라들이 모인 그 자리에 가서 우리나라 좀 독립시켜주세요 라고 하면서 독립청원서를 제출했다. 그거야. 또 하나 1910년대에 있었던 사건으로 신규식, 박은식 등 14명 정도가 발표한 선언문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동단결 선언인데요. 이게 뭔 뜻이냐면 말 그대로 단결을 잘 하자는 거야. 예. 근데요, 이 대동단결 선언은 내용이 좀 있어요. 사실 이런 거거든요. 융희 황제가 산보를 포기한 경술년 8월 29일은 융희 황제가 뭔가 이 국가의 기본 요소를 포기했대. 융희 황제가 누구예요? 순종이죠. 고종의 아들 순종인데 융희 황제가 뭔가 1910년에 나라를 포기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거는 나라를 포기해서 국권을 일본에 넘겨준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게 국민들에게 넘겨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 동지가 이를 계승한 날이니 좀 더 정확하게 하면 황제권 소멸의 때가 민권 발생의 때래. 1910년에 황제가 없어졌지만 우리나라 황제의 권한이 일본에게 넘어간 게 아니라 우리 국민에게 넘어간 것이구나. 이렇게 보는 게 바로 대동단결 선언이에요. 1917년에 있었던 일인데 보세요. 여러분 이거 하나 써놓으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대동단결 선언 1917년 이것 때문에 결국 그 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생긴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신한청년당이 있잖아요. 요걸 모태로 해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세 개의 순서를 잘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대동단결 선언 상하이에 있습니다. 상하이에. 그리고 신한청년당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지고 결국 그 다음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게 다 상하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0년 내에요. 다음 장. 이제 연해주로 가보죠. 연해주에 있는 신문이 뭐예요? 여기 나오네요. 그죠? 연해주 신문 아니고요. 해조신문. 해조신문이 바로 연해주에 있는 신문입니다. 이건 뭐 금방 외우겠다. 그죠? 연해주 아니라 해조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연해주에서 만들어진 게 바로 13도 의군이라는 거예요. 사실 유인석이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13도 참 어려운 말인데 13도가 뭐냐면 대한제국에서는 전국의 그 지방행정구역을 13도로 구분했거든요. 그러니까 13도가 전국이란 뜻이에요. 13도 의군이라는 걸 연해주에서 만들었는데 만들자마자 일제강점기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의병부대를 만들었는데 바로 식민지가 되니까 별로 의미가 없다 보아서 13도 의군은 별로 활동도 하지 못하고 금방 막을 내렸습니다. 또 일제강점기 직전에 만들어진 단체가 바로 성명회예요. 성명회. 근데 이것도 만들어지자마자 일제강점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것도 만들어 놓고 금방 흐지부지 되어버렸죠. 일제강점기 이후에 1911년에 다시 또 만드는 게 바로 권업회인데요. 이게 중요해요. 권업회. 이전에 13도 의군도 성명회도 다 실패했지만 권업회 이게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단체냐면 권업회 이게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망명정부를 만들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대한광복군 정부입니다. 요걸 만들었다고. 이? 권오패가 대한광복군 정부를 만들어요. 중요한 거. 여기에 대통령이 바로 이상설입니다. 그러니까 권오패라는 단체도 이상설 중심인데 대한광복군 정부에서는 아예 이상설이 밑에 보세요. 정통령, 대통령 같은 말인데 이게 이상설이 그걸 했대잖아요. 심지어는 이 권오패는 권업신문이라는 것도 발간해요. 그래서 해조신문, 권업신문, 신문 이런 것들은 다 연해주예요. 이상설은 정말로 이게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상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공부 좀 하겠습니다. 이상설. 이분인데요. 이상설은요, 사실은 뭐 국내에서 당연히 태어났겠죠. 그래서 나중에 북간도 지역으로 갔어요. 가서 만든 학교 이름이 뭡니까? 서전 서숙.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있다가 이제 애들 가르치고 있는데 갑자기 고종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이상설 선생 해외에 갔다 오시오. 그래가지고 쭉 해서 해외에 가잖아요. 그죠? 이준과 함께 해외 특사로 파견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해외 특사 파견된 것 때문에 결국 고종이 강제 퇴위되잖아요. 어디 네덜란드 해그에 사람을 파견해가지고 일본을 망신 주느냐 이래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고종 강제 퇴위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분명히 북간도에서 출발하겠는데 여기로 다시 돌아올 게 아니야. 사실 뭐 지금 애들 가르칠 때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쭉 해서 결국 나중에 도착한 곳은 바로 연해주입니다. 그래서 북간도에서 출발했지만 해그 지나 다시 돌아올 땐 연해주로 온 거예요. 여기서 이상설이 참여했던 단체가 바로 13도 의군 성명회이기도 한데 여기는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권오패 단계에서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심지어는 권오패가 만든 대한광복군 정부의 최초의 망명정부의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이게 1914년인데요. 이때 정통령은 이상설이고 부통령이 바로 이동희입니다. 이상설 정말 중요한 사람이네. 그리고 있다가 나중에 뭐 상하이로 가서 또 신한혁명당이라는 뭐 활동을 하기도 하다가 1917년에 돌아가시는 분이 바로 이상설입니다. 이 뒷부분은 시험에 나오지 않지만은 이 연해주까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쪽에 북간도 지역과 연해주에 다 이상설이 나온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이상설을 알면 전체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제 미주 지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주,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이런 건데요. 당시 이승만, 안창호, 박응만 이 사람들이 뭐 하나 만들었대요. 근데 좀 이상한 거는 이승만은 외교 노선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생기면 외교하려고 그래요. 안창호 이 사람은 실력 양성 노선인데 돈이 생기면 회사를 세우고 학교를 만들려고 그래요. 박용만 이 사람은 무장 투쟁 노선인데요. 돈이 생기면 무기를 사려고 그래요. 생각이 너무 다른 이 세 사람이 그래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만든 게 뭐냐면 대한인 국민회의입니다. 사실 뭐 그 친일 미국인 스티븐스를 같이 죽였던 친일 미국인 스티븐스 사살 사건을 계기로 정말 같은 목적을 향해서 우리나라의 다른 사람 2명이 같은 장소에 모인 거 이걸 계기로 이 단체가 만들어지긴 했습니다. 대한인 국민회. 시험에는요 어느 지역이냐 이렇게 나와. 대한인 국민회 어디예요? 이거는 미주 지역이죠. 또 하나 사실 뭐 대한인 국민회는 이 세 사람이 같이 했다고 그랬는데 이 중에서 이 안창호라는 분이 따로 나와서 만든 것이 뭐냐면 샌프란시스코의 흥사단이에요. 흥사단. 이게 1913년에 만든 건데 여러분이 좀 이걸 좀 아셔야 돼. 신민회가 백오인 사건으로 해산됐죠. 맞죠? 네. 신민회가 저 만주지방으로 가서 경학사라는 거 만들고 경학사가 만든 단체가 바로 신흥강습소예요. 말하자면 신민의 그 어른 조직은 서간도 지역으로 가서 뭔가 신흥강습소라는 사관학교를 만든 거예요. 근데 신민의 주니어 조직이 있거든요. 신민의 청년 조직이 있어요. 청년학우회라고. 그건 나중에
미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청년하고의 미국 지부, 신민의 주니어 조직의 미국 지부와 같은 것이 바로 흥사단입니다. 이것도 신민의 계열이에요. 또 박용만은 무장투쟁 노선인데요. 이 사람은 뭐 돈만 생기면 무기 사자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와이로 가서 대소원 국민 군단을 만들었대요. 군단, 뭔가 사관학교를 만든 거죠. 이것도 하와이도 대소원 국민군단도 이것도 미주 지역으로 봅니다. 멕시코도 하나 볼게요. 멕시코에는 학교를 하나 설립했다고 하는데 숙무학교라는 게 있어요. 숙무학교. 이건 이제 멕시코 쪽이니까 이것도 미주 지역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예. 1번 보겠습니다. 1번.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임병찬, 을사조약이네요. 잘 봐야 돼요. 을사늑약인지 잘 봐야 되는데 보니까 고종의 밀지를 받아 뭐뭐를 조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을사늑약의 임병찬이 아니라 그 이후의 임병찬 얘기하는 거예요. 임병찬이 다시 만든 건 뭐예요? 대한독립의금부. 역시 을사, 의병 했던 사람이니까 의병을 의군으로 바꿔서 대한독립의금부 만든 거예요. 가단체 독립의금부군요. 옳은 것은 뭘까요? 대한독립의금부가 뭐였지? 아, 복벽주의. 대한제국을 회복하자는, 왕을 다시 회복하자는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뭐 국권 내놔, 뭐 국권 반환 요구서 제출, 뭐 이런 게 답이 될 수도 있겠죠. 한번 볼까요? 예. 답은 5번이군요. 국권 반환 요구서를 총독에게 제출할 것을 계획하였다. 저는 총독부에 가서 아주 대놓고 국권 내놔, 내놔 뭐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다가 결국 발각이 된 거예요. 답은 5번입니다. 예. 2번 문제 볼게요. 보세요. 가 지역에서 전개된 민족운동. 지역 문제잖아요. 독립운동 단체는요. 특별히 1910년대 독립운동 단체는 다 지역 문제예요. 중요해요. 지역. 북간도냐, 서간도냐, 연해주냐, 상하이냐, 미주냐. 보니까요. 뭐뭐이 삼원보에서 결성된 서로군정서라는 말이 두 번 나오네요. 서로군정서. 이건요. 로군정서라는 말을 빼면은 서자가 나오잖아요. 서간도예요. 그러면 질문. 북로군정서는 어디에 있을까요? 북로군정서는 북간도예요. 그래서 로군정서라는 말을 빼면 서간도, 북간도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어쨌거나 서간도인데요. 거기에 독립운동 기지의 명칭이 삼원보입니다. 서간도의 삼원보. 여기로 간 게 이회영, 이시영, 양기탁 이런 사람들 바로 신민의 소속이 간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것이 경학사라는 조직이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학사가 만든 신흥강습소라는 거예요. 답이 그거네요. 그렇죠? 신흥강습소. 신흥강습소는 단순하게 독립운동 단체다라는 게 아니라 서간도 삼원보 지역에 있는 독립운동 단체다. 이걸 꼭 외워야 돼요. 그렇죠? 지역이 중요하다. 3번 보겠습니다. 3번. 예. 가 지역에서 전개된 민족운동. 이것도 지역 문제네. 그치? 보세요. 다 지역이지. 뭐뭐 지역의 민족운동 그랬어요. 이게 무슨 지역이냐? 보니까 명동학교, 봉오동 전투. 명동학교 처음 보는 거였다? 예. 명동학교는 뭐냐면요. 이 문제 통해서 알아두시면 좋은데 북간도 지역에 서전서숙이라는 학교 있었죠. 이제 서전서숙이 나중에 발전 계승 되어서 명동학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서전서숙의 계승학교니까 역시나 북간도 지역이에요. 근데 북간도 지역에서는 사건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간도 참변, 봉오동 전투. 바로 북간도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북간도 지역에서 전개된 민족운동. 그럼 뭐가 답일까? 북간도의 서전서숙이 답이 될 수 있겠고, 뭐 민족운동을 했으니까 중강단이 활동했다. 그것도 답이 될 수 있겠죠. 보니까 답은 2번이네요. 그렇죠? 중강단을 결성해서 한일투쟁을 전개하였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4번도 한번 볼게요.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연해주 우수 리스크에 있는 뭐뭐의 유협이,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해그 특사로 파견되었던 사람이래요. 이상설, 이준, 이휘종 중에 한 명이겠죠. 근데 연해주에서 성명회와 권업회를 주식했대요. 누구예요? 이상설이죠. 이상설은 반드시 나와요. 우리나라 최초의 망명정부의 첫 번째 대통령이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상설이 나왔는데 해그 특사, 성명회 권업회 나왔어. 그러면 이상설에 대한 또 다른 정보는 뭘까요? 이상설이 만든 학교 서전서숙이 답이거나 또는 이상설이 대한광복군 정부의 첫 번째 대통령이 되었다. 뭐 그런 정도가 답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찾아볼까요? 예, 쭉 보니까 답은 1번이군요. 대한광복군 정부 수립을 주도한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 정통령, 대통령이었죠. 5번도 한번 보게요. 5번. 다음 선언문이 발표된 시기. 그 선언문이 바로 이거네요. 대동단결선언, 주권 재민사상. 주권이 백성에게 있다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융희 황제, 순종이 1910년에 황제 자리에서 내려올 때 그 황제권은 일본으로 넘어간 게 아니라 백성에게 간 것이다 라는 게 바로 대동단결선언이에요. 융희 황제 바로 순종이죠. 삼보가 바로 토지, 인민, 정치, 이게 바로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들인데요. 그렇게 포기한 것은 우리 동지가 이를 계산한 것이다. 바로 국민이 그걸 받은 거지 왜 일본이 그 권리를 가져가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대동단결선언입니다. 대동단결선언 1917년 그걸 이어받은 것이 신한청년당. 그래서 결국 만들어진 것이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예요. 결국 1917년을 찾는 건데 보니까 가에 들어가 있네. 그죠? 이게 대동단결선언은 1910년대에 임시정부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겠어요. 사실 3.1운동의 결과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그 이전으로 가야 될 거예요. 6번 보겠습니다. 가 지역에서 전개된 민족운동. 가 지역은 또 어디냐? 가 지역의 민족운동.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밑에 보니까 장인환 전명훈 이거지. 그랬어요. 장인환 전명훈이 누굴 죽였어요? 친일 미국인 스티븐스를 죽였죠. 어디서? 미국에서요. 근데요, 사실 안창호라는 사람이 국내에 들어와서 신민회라는 걸 만들긴 했지만 안창호가 그 전에요. 사실은 미국에서 교민단체 하나 만들거든요. 안창호가 미국에서 만든 교민단체 이름은 공립협회입니다. 이게 좀 어렵지만은 사실 공립협회라는 것도 결국 미국에 있는 단체 명칭이에요. 결국 미주 지역을 얘기하는 거네요. 그럼 답은 뭘까요? 미주 지역 하면 뭐 대한민국민회 또는 뭐 대조선 국민군단, 멕시코에 있는 숙무학교 뭐 이런 것들이 답이 될 수가 있겠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일단은 신흥 강습소 어디 있는 거예요? 신민회가 중심이 되어서 서간도 사무부 지역에 만든 거? 이건 서간도죠. 서간도. 해조신문, 연해조신문, 연해주에 있는 거네요. 서전서수, 무지하게 나온다 이거. 서전서수, 이거는 북간도에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민회, 이게 바로 1909년에 미국에 만든 교민단체이며 독립운동단체이죠. 답은 4번이네요. 조선독립동맹, 이건 좀 어렵다. 조선독립동맹은요, 이건요, 중국의 북쪽 지역에 있었던 그런 단체인데, 이건 좀 나중에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조선의용대가 이렇게 가다가 로양에서 둘로 갈라져가지고 조선 의용대 중에 중국의 북쪽으로 간 사람들이 만든 단체이거든요. 김두봉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었던 그런 단체인데 나중에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Anyway, 조선 독립동맹은 중국의 북쪽이지 결코 미주가 아니에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